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책임교육 담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에서 4학년을 맡게 된 광판초등학교 교사 심재근입니다. 1월 말에 장학사님께 연수 요청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쩌면 연수 요청을 받을 때마다 늘 하는 고민 같기는 한데요. 과연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죄송하지만 초등 수학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연수를 들을 때 늘 한 가지만 제대로 배워서 써먹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제가 연수 강사가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연수를 듣는 분들에게 최소한 한 가지는 새로운 걸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연수 들으시면서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메모해 놓으셨다가 올해 1학기 수업에 활용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연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줌 화면 공유 기능으로 연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개학식 날 교과서를 나눠주면서 꼭 아이들과 교과서를 한 번씩 훑어봅니다. 아이들과 단원 제목이나 교과서 사파 등을 보다 보면 수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반응을 살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교과서 등에 메모해 놓은 것들이 교육과정을 작성할 때나 수업 계획을 세울 때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 연수에서는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4학년 1학기 지도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교사 수준 교육과정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잘 이해해야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교사 수준 교육과정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단원별 순서대로 훑어보면서 4학년 1학기 수학 시간에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교구, 활용하면 좋을 사이트 등을 중간중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단원 큰 수입니다. 4학년 사회교과에서 다루게 되는 인구나 경제 및 지역사회의 개념 탐구를 위해서 2학년 때까지 배운 4자릿수 이상의 큰 수를 다루는 일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단원에서 학생들이 세계문화체험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5자리 이상의 수를 학습합니다. 만 이상의 수를 구체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4자릿수와 십진법에 의한 자릿값의 원리는 똑같으므로 4자릿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만 이상의 수로 확장합니다. 즉 1000이 10개면 만, 만이 10개, 100개, 1000개인 수를 10만, 100만, 1000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1000만의 10배로 1억을, 1000억의 10배로 조를 도입합니다.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조 단위까지만 다루며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 단위는 도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그 이상을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참고 삼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조, 경해, 자양, 불간, 정제, 극. 요 뒤에도 무한까지도 있긴 한데 이 정도까지만 보여주셔도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큰 수를 쓰고 읽는 것 외에도 수 감각 형성을 위해 큰 수의 구성, 큰 수 단위의 띄어세기와 크기 비교 등을 지도합니다. 특히 이번 단원은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수를 다루는 마지막 단원으로 자연수의 쓰기나 읽기, 크기 비교를 비롯하여 자릿값, 수 감각 등을 완성하는 단원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서에서 제시한 교구는 수 카드와 화폐 모형입니다. 수 카드는 0에서 9까지의 수 카드로 교과서 맨 뒤 준비물 꾸러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 수학교구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화폐 모형은 필수 교구에서 권장 교구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돈, 화폐를 통해 큰 수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입해 놓으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은행놀이로 검색해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지폐가 구성되어 있는 세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부루마블, 모노폴리 등의 보드게임을 구입해 놓으신다면 큰 수 수업 이후에도 활용도가 매우 높겠습니다. 추가로 구체물 조작이 어려운 단원이기는 하지만 수 모형을 준비한다면 큰 수에 대한 수 감각을 형성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원학습의 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수학습으로 2학년 2학기 1단원 4자릿수를 바탕으로 본학습을 진행합니다. 본학습에서 큰 수 띄어세기를 학습하고 5학년 1학기 2단원 약수와 배수 단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단원 도입 차시에서 놀이활동 등을 통해 4자릿수의 계열과 읽고 쓰기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4자릿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기초학력 학생 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개발에 참여하는 건데요. 기초학력 상호작용 콘텐츠, 기초수학 튼튼입니다. 현재 강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2학습 모두에 링크가 게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강원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밑에 4가지 콘텐츠가 있거든요. 로그인 없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초수학 튼튼 1은 1학년 내용, 튼튼 2는 2학년 2학기, 튼튼 3은 2학년 2학기, 튼튼 2는 2학년 1학기, 튼튼 3은 2학년 2학기 내용입니다. 4자릿수는 2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튼튼 3을 클릭하면 첫 번째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접속도 가능한데요. 어떻게 보면 모바일로 최적화되어 있죠. 화면 크기가 되어 있죠. 맨 처음에 나와 있고요. 소리를 학생들이 게임 형식으로 수학학습을 하는 형태인데요. 기초 수학 튼튼 1부터 풀기 시작하면 스토리가 연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리를 좀 막아놨는데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를 푸는 모습이고요. 건너뛰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로그인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쭉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초학력 지도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서 쭉 풀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 큰 수 단원 도입하기 전에 도움이 되겠죠. 네. 이게 큰 수 단원을 제외하고는 좀 난이도가 낮아서 4학년 1학기 수학교육에서는 크게 활용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기초 수학력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 지도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캐리스 주간으로 이 콘텐츠 가이드북 자료도 집필을 했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총 11차시로 구성되었습니다. 5자리 이상의 수를 쓰고 읽을 수 있으며 자리값과 위치적 기수법의 원리를 이해하기, 큰 수 단위의 띄어세기와 비교하기로 수의 양감 기르기, 우리 주변에서 큰 수가 사용되는 다양한 경우를 찾아보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큰 수의 필요성과 수학적 유용성을 경험하게 하고 큰 수와 관련된 문제 해결 및 탐구학습 과정을 통해 수학 교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단원은 각도입니다. 각도란 각을 이루는 두 반직선 사이에 벌어진 정도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과나 과학과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으므로 기초를 잘 잡아야 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각은 다각형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도형 영역에서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3학년 1학기에서 각과 직각의 이해를 통해 직각 삼각형과 직사각형을 배우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각의 크기 비교, 각도 기로 각도 재기,
예각과 둔각 구별 등을 공부합니다. 후속학습으로 4학년 2학기 2단원 삼각형, 4단원 사각형, 6단원 다각형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5학년의 직육면체와 6학년의 각기둥 각불까지 확대하면 이번 각도 단원이 도형 영역의 기초가 되는 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서에서 제시한 교구입니다. 당연히 교실에 있을 것 같지만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당황스러운 교구들이 많습니다. 수학 교구 기준안에 따르면 각도기, 자, 모형시계, 직각삼각자 모두 3, 4학년군 학생당 1개씩 필수 교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6차식 각도 어림하기에서는 직각삼각자를 활용해 각도를 어림하는 활동이 나오므로 교실에 구비된 삼각자가 직각삼각자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화면처럼 각도기, 직각삼각자, 이등변 삼각자, 자 이렇게 세트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창의수학연구회가 2017년 배포한 수학 교구 가이드에서 추천하고 있는 각도기 겸용 자도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30cm 자와 각도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구로 무엇보다 쭉 돌아가서 360도까지 각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교구입니다. 이 단원은 총 12차시로 구성되었습니다. 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하여 표준 단위인 도를 알아보고 각도기를 이용하여 각도를 재고 주어진 각 그리기, 직각을 기준으로 각을 예각과 둔각으로 구별하고 각도를 어림하고 각도기로 재어 확인하는 활동을 통해 각도에 대한 양감 기르기, 각도의 합과 차를 구해보고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 삼각형과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생각 수학과 탐구 수학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각도가 이용되는 다양한 경우를 찾아보고 실제로 재어보는 문제 해결 및 탐구학습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도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2곳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하고 찾아내시면서 수업을 해오셨을 겁니다. 특히나 좋은 사이트들을 많이 공유해 주셨는데요. 각도 측정과 어림 연습 활용에 좋은 곳으로 온라인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온라인 수업이 아니더라도 교실에서 큰 화면에 띄어서 활용하거나 태블릿 PC로 접속해 기초학력 지도 등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각도를 잘 측정하는지 확인하는 사이트인데요. 네, 이렇게 자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를 기준점에 넣어서 각도를 재볼 수 있습니다. 화면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65도쯤 되거든요. 네, 65도 하나만 확인해보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네, 이렇게 자를 각도기를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회전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체크를 누르면 맞았다고 나오죠. 이게 좋은 점은 범위가 2도 범위 내에서 다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컴퓨터 화면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게 하는 매우 좋은 63도는 66도가 정답인가 보구나. 네, 64도로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되죠. 지금 이게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크롬으로 접속을 하면 이 부분 누르시면 번역도 가능하거든요. 완벽한 번역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에게 체크할 수 있겠죠. 레벨별로 레벨 1부터 4까지 여러 문제가 있고요. 또 새로 고침하면 새로운 문제들이 새로 고침해보면 문제가 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각도 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두 번째는 어림하는 데 좋은 사이트인데요. 역시나 크롬으로 접속하시면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괜찮다고 해주시면 되고요. 화면을 좀 치우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각도가 나와 있죠. 이 각도를
숨기다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사위 버튼을 누르시면요. 각도가 계속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A의 각도를 어림해 보는 겁니다. 몇 도쯤 될까요? 아이들한테 어림을 해보라고 한 뒤에 이 버튼을 누르면 각도가 나오죠. 이 밑에 부분은 예각, 둔각, 직각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영어가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어림, 무제한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 2단원은 넘어가고요. 3단원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실생활에서 물건의 수를 세거나 물건을 나누어 가질 때 곱셈과 나눗셈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첫 곱셈 지도를 시작으로 4학년에서는 곱하는 수와 나누는 수, 즉 승수와 제수가 두 자릿수인 계산을 학습합니다. 승수와 제수가 두 자릿수인 곱셈과 나눗셈은 수 모형을 이용한 구체적 조작 활동으로 지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 범위가 크니까요. 그래서 기계적인 구구단 외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학생들의 계산 실수가 많은 단원이기도 합니다. 이 단원에서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충실히 학습해야 보다 큰 수의 곱셈과 나눗셈,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도 계산 원리를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산하기 전에 먼저 그 결과를 어림해보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필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눗셈 계산을 할 때 그 몫을 어림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서에서 제시한 교구는 수 모형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군 수업용 교구 기준에서 이 수 모형은 학생당 한 세트가 필수 교구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1세트, 한 세트 안에 신모형 10개 뿐이라서 지도서 내용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2인 1조로 수업을 하거나 신모형 8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 수모형 사용은 5차 시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신모형 18개를 모두 구입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한 수모형이 없을 경우 웹 수모형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번역, 이건 뭐 굳이 안 눌러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100모형이 나오고요. 신모형, 신모형 방향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1모형 이렇게 나오고요. 이 신모형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분리도 합니다. 그래서 묶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2개, 3개를 해놓고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10개를 묶으면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분리도 가능하니까요.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가능하고 또는 공유도 가능하거든요. 이미지로 공유도 가능하고 페이지 링크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나 학생들한테 링크를 보내주면서 수모형 개수를 세는 활동이나 수모형을 합치는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캡처 사진을 보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구입이 힘들 경우에 이렇게 웹 수모형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2학년 1학기에서 곱셈의 의미에 대하여 학습하였고 3학년 1학기에서 나눗셈의 의미와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3학년에서 곱하는 수 혹은 나누는 수가 한 자릿수인 경우를 학습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학년 1학기에서는 곱하는 수와 나누는 수, 즉 승수와 제수가 두 자릿수인 경우를 학습합니다.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계산을 학습하는 마지막 단계이며 이때 학습한 곱셈과 나눗셈은 5학년 1학기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다각형의 넓이, 5학년 2학기 분수의 곱셈, 이렇게 활용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3단원은 총 11차시로 구성되었습니다. 곱하는 수가
두 자릿수인 곱셈에서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으며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결산하기. 나누는 수가 두 자릿수인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하기. 곱셈과 나눗셈과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기 순으로 학습합니다. 그 어떤 단원보다 많은 계산 연습이 필요한 단원입니다.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많이들 활용하시겠지만 1일 수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연산 문제들을 무제한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연산 문제지 정답지가 나와 있죠. 연산 문제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학년별 4학년 1학기 곱셈과 나눗셈 이렇게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하기 버튼도 있고요. 정답지, 그다음에 다 풀었으면 다른 문제지 계속 바뀌죠. 이 문장제 문제 없이 연산 연습 문제가 계속 새로 교침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부족한 영역만 집중 공부할 수 있도록 영역을 세분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지도를 위해서 3학년 1학기 4단원 곱셈, 3학년 2학기 1단원 곱셈, 2단원 나눗셈 이 문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수 곱셈에서 그 오류 경향을 연구한 2002년 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이고 표본이 적기는 하지만 오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퍼센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첫 번째 오류는 1의 자리끼리 곱하고 10의 자리까지 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0은 0, 3 곱하기 3은 9, 그래서 90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자릿수 오류입니다. 16 곱하기 7은 이렇게 잘 적었고요. 근데 16 곱하기 10을 해야 되는데 16 곱하기 1만 한 거죠. 그래서 16 더해서 틀렸고요. 세 번째는 받아올림 오류. 그래서 7 곱하기 5에서 7, 5, 35는 잘 했는데 그럼 다음에 5 곱하기 1을 해야 한 다음에 3을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3 더하기 1, 그래서 4 곱하기 5, 그래서 20. 또 2 더하기 4 곱하기 5, 그래서 20.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도 많고요. 네 번째는 0의 처리 오류입니다. 그래서 세로셈에서 0이 있는 경우 학생들은 계산 실수가 잦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끝에 있는 경우, 중간에 있는 경우 모두 어려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세로셈이 오히려 곱셈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계산에 오류가 없는 경우 가장 빠른 방법이겠지만 무조건 처음부터 세로셈을 지도하는 것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초학력 부진으로 학습 수준이 좀 낮은 학생 같은 경우엔 이런 세로셈보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세로셈 실수가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곱셈의 분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지도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초수학 전문가과정 강사님이 가장 효과적인 곱셈 방법으로 제시한 갈라서 곱하기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통해서 갈라서 곱하기 전략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20 전판을 준비해서 가리개를 이렇게 한 자릿수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12 곱하기 4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 흰색 부분을 따로 구해서 더하게 하는 것이죠.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계산할 때 색별로 노란색 부분 곱셈 10 곱하기 4. 그 다음 흰색 부분 2 곱하기 4. 이게 되면 두 자릿수 연습까지 가능하겠죠. 2단계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사각형을 그리고 세로선을 그린 후에 숫자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사각형 안에 부분 10 곱하기 4 부분, 2 곱하기 4 부분만 따로 구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역시 이게 익숙해지면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그럼 네 부분이 되겠죠.
역시 네 부분을 각각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계산을 연습하면 아까 전판과 같이 구할 수 있겠죠. 대신 사각형의 넓이를 5학년 1학기에서 지도하거든요. 그래서 넓이의 개념을 도입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부분별로 따로 곱셈식을 쓴다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1, 2단계는 3단계 지도를 위한 준비입니다. 사진과 같이 표를 그리고요. 연산기호를 쓰고 수를 10의 자리, 1의 자리로 갈라서 12, 14 그래서 각 부분의 곱셈 값을 구하는 거죠. 10 곱하기 10은 100, 10 곱하기 4는 40, 4 곱하기 2는 8, 10 곱하기 2는 20. 요거 4개를 다 더하면 곱셈의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면 세로셈에서와 같은 오류 경향이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곱셈의 지도 원리인 분배 법칙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세로셈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실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원 평면도형의 이동은 학생들이 구체물이나 평면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리는 다양한 활동을 재미있게 경험하면서 평면도형의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회전 이동과 같은 도형 변환에 관한 기초 개념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체적 조작이 중요한 단원으로 밀기, 뒤집기, 돌리기 등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평면도형의 이동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든 무늬에서 규칙을 찾아 설명하는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면도형의 변화는 변환 방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이해하고 경험해 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반복 연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도서에서 제시하는 교구가 꽤 많지만 따로 준비할 건 별로 없습니다. 모양 조각은 교과서 준비물 꾸러미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교실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준비물들이죠. 네. 대신 수학 교구 기준한 3, 4학년분의 필수 교구로 포함된 도형판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흔히 지오보드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도형판은 평면 도형의 이동을 구체적 조작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구입니다. 지도서에서도 이 삼각형의 돌리기를 통해 별 만들기, 도형판 위에 도형 돌리기 활동들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반복 연습이 중요하므로 구체물 조작을 통한 평면 도형의 이동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외에도 칠교놀이, 즉 탱그램도 학교 어딘가에 많이 잠들어 있는 교구인데요. 평면 도형의 뒤집기는 구체적 조작이 아니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칠교놀이를 통해서 칠교놀이를 활용해서 뒤집은 방향을 색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연습하면 조금 더 명시적으로 뒤집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펜토미노도 많이 활용하는 교구입니다. 지도서에서도 테트리스를 소개하고 있고 또 5차시와 7차시 수업에 이 펜토미노 조각을 활용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물 교구 없이 이 준비물 꾸러미와 교과서 사파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펜토미노가 준비되어 있다면 많은 반복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놀이 형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실에 구비하면 좋은 자료인데요. 예전 원목 펜토미노는 굉장히 비쌌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저렴한 제품들이 좀 많아져서 좀 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교구 준비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 시에는 교구의 활용이 많이 제한되는데요. 역시 웹사이트로 조금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 지오보드, 웹 도형판이 되겠죠. 네, 이렇게 도형판이 있고요. 역시 번역이 가능하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색깔 고무줄을 걸고요. 이렇게 드래그로 도형판과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색도 할 수 있고요.
색깔 채울 수도 있고요. 모두 채우기도 가능하고요. 전판, 이 도형판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 모바일 모드 활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식도 7 더하기, 이건 지금은 필요 없는 거지만 이렇게 수식도 적을 수 있고요. 텍스트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 가능합니다. 도형판이 없는 경우에 아이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교사가 화면을 띄워놓고 보여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웹탱그램, 즉 웹 칠교놀이인데요. 역시 컴퓨터와 모바일 모두 활용이 가능하고요. 칠교놀이와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돌리기도 가능하고요. 이동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이 도안들, 이 도안에 맞춰보는 활동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돌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모형 맞추기, 이렇게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애니멀스, 네.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웹 탱그램 사이트고요. 예, 세 번째는 계속 거리죠, 그랬네요. 아이고, 네. 세 번째는 또 두 가지 사이트를 보여드리는데요. 화면이 왜 이럴까요? 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패턴 도형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잠깐 화면을 멈췄는데요. 잠시만요. 네, 진행을 할까요? 요거의 좋은 점은 아까 웹탱그램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 여러 가지가 아니었죠. 이거는 계속 같은 거를 계속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나만의 규칙 만들기 수업에 활용하시면 좋겠죠.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공유 기능이 있고요. 색 채우기, 각도기, 이건 각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각도리 기능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패치툴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지도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장점은 유일하게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한국어 번역을 하고 조금 느리네요. 네, 이렇게 넣으면 끌어오면 이걸 통해서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위아래로 뒤집기죠. 네. 분리도 합치기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뒤집기가 가능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진 않아서 이렇게 돌리기도 가능하고요. 소개해드린 사이트 중에서 편하신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원학습 계열은 화면과 같습니다. 평면도형의 이동, 본학습 이후에 4학년 2학기에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단원을 학습하면서 5학년에서는 합동과 대칭 단원으로 이어집니다. 4단원은 구차시 수업으로 생활 주변에서 평면도형의 이동이 활용되는 다양한 경우를 찾아보고 구체물이나 평면도형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 활동을 통하여 그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면도형의 이동을 이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꾸미도록 하고 평면도형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및 탐구학습 과정을 바탕으로 수학 교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5단원입니다.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텔레비전이나 신문, 인터넷 자료를 볼 때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접합니다.
표와 그래프로 제시된 많은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것과 판단하고 활용하는 이 통계 처리 능력도 함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해석을 통해서 정보 처리, 추론 등 수학적 역량을 함양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단원에서는 올림픽과 관련한 여러 기록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고 해석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수학적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4학년 2학기에 나와 있는 꺾은선 그래프에서는 동계올림픽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고요. 이 막대 그래프에서는 올림픽과 관련된 기록들이 활용됩니다. 학생들은 3학년까지 표와 그림 그래프에 대해 배웠고 이 단원에서는 막대 그래프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막대 그래프는 직관적으로 비교하기에 유용한 그래프이며 각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학년 2학기 꺾은선 그래프, 그다음에 5학년의 자료의 표현, 6학년의 비율 그래프까지 학습 흐름이 이어지고요. 특히 각 그래프의 장단점을 알고 해당 자료 정리에 어울리는 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막대 그래프의 특징을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단원도 9차시 수업으로 설계되었고요.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는 과정,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서 역시 문제 해결 및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5단원에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칸 아카데미인데요. 구글 클래스룸과 연동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온라인 수업 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칸 아카데미 전체를 활용해 보지는 못했지만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또 클래스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막대 그래프 그리기 연습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그 크롬으로 접속을 해도 번역이 되지가 않습니다. 원래 한글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대신 좀 번역이 좀 딱딱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프 그리기 연습 문제가 7문제가 나와 있어요. 조금 늦었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를 풀 수 있죠.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고요. 오른쪽 팔 벌침의 개수가 10개. 이렇게 오른쪽 다리 2, 왼쪽 팔, 왼쪽 다리 4.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정답 확인 누르면 다음 문제로. 자, 이렇게 7문제. 이건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리기 말고.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보고 자료를 해석하는 연습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가입을 하셔가지고 구글 클래스룸 연동이나 혹은 요 자체에서도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다양한 문제들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6단원 규칙 찾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규칙이 있죠. 옷이나 커튼, 이불, 보자기, 포장지, 벽지 이런 무늬들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규칙이나 수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데요. 규칙에 따라 배열해보고 규칙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규칙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재미를 느끼며 더 나아가서 수학적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원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함수 개념의 기초이기도 하고요. 이 지도서에서 제시하는 교구는 계산기, 연결 큐브, 주사위입니다. 이 수학 교구 기준안에 따르면 계산기와 주사위는 학생당 1개씩 필수 교구로 그다음에 연결 큐브는 학생당 1세트 권장 도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는 3차 시, 6차 시, 10차 시 활동에 필요한데요. 이 수 배열과 계산식에서 규칙을 찾는 활동입니다. 이 아이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계산식이긴 하지만 이 단원 자체가 연산보다는 규칙 찾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식은 계산 도구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계산기를 학생당 한 개씩 준비하지 못한다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계산기 등을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연결 큐브는 권장 교구이기는 하지만 4차 시 활동에 필요한 교구입니다. 교과서 사파만으로도 문제풀이는 가능한데 이게 구체적 조작 활동으로 연습한다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구입이 어렵다면 쌓기나무로도 대체가 가능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저학년에서 잠깐 대여해 오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주사위는 5차 시 활동에 한번 필요하고요. 수학 1-2, 2-2에서 시계 보기, 규칙 찾기, 무늬 꾸미기를 통해서 경험한 규칙을 바탕으로 이 단원에서는 소재와 내용의 폭을 좀 더 확장해서 여러 가지 모양, 그다음에 수 배열표, 덧셈표, 곱셈표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규칙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이 단원의 규칙에 대한 이용은 후속되는 5, 6학년군에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게 되고요. 수와 연산, 그다음에 도형 같은 다른 영역과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6단원은 10차시로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변화 규칙을 찾아 설명하고 그 규칙을 수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규칙적인 계산식에 배열해서 계산 결과의 규칙을 찾고 계산 결과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생활 주변에서 규칙 찾기가 사용되는 다양한 경우를 찾아보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찾아냄으로써 패턴 찾기의 수학적 유용성을 경험할 수 있고 계산식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및 탐구학습 과정을 통해 수학 교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도합니다. 이번에도 활용하기 좋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버 앱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오히려 모바일로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학년별, 학기별, 단원별로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4학년 1학기에 규칙 찾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이 화면이 게임처럼 되어 있어서요. 또 학생들이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고 10문제를 다 풀고 난 뒤엔 점수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실력 확인도 가능하고 10문제를 풀고 다시 선택을 하면요. 지금 또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문제가 바뀌는 게 보이죠. 비슷한 유형이지만 빈칸의 위치만 바뀌어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다음은 EBS 매스. 역시 많이들 아시는 사이트인데요.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돼가지고요. 초등 수학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학년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네, 저희 4학년 1학기 규칙 찾기에 들어가 보면 영상 자료, 그 다음에 게임 자료도 있습니다. 게임 자료.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추리해가는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방 탈출 게임처럼 뭔가 자꾸 확인하면서 할 수 있게 규칙 찾기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로그인 없이도 활용 가능하고요. 학생들이 로그인하면 학습 이력이 남아서 온라인 수업이나 방학 과제로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꽤 여러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4학년 또 혹은 해당 단원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방금 EBS 매스도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기억나실 때 한번 접속해 보셔서 괜찮은 것들은 앞으로 꾸준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학년 1학기 1단원부터 6단원까지의 지도서 내용을 훑어보면서 도움되실 만한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4학년 1학기 기초학력 지도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4학년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년, 모든 과목 기초학력 지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따로 기초학력 관련 연수에서 안내를 해주시기도 할 텐데요. 3월 학기 초 진단 활동을 위해서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는 검색창에 그 강원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이렇게 검색하셔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3월 진단평가 관련해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관련한 연수는 따로 있을 것 같아서 이 아래에 있는 것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학 튼튼, 그다음에 이 베이스 캠프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거는 한 가지 아쉬운 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대신 회원가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용 약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한다고 체크를 하지만 필요한 건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가입 유형, 지역 요것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가입하기도 편하고요. 선생님들께서도 가입하시기가 편한 사이트입니다. 대신 개인정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 활용하실 때는 꼭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교사용으로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아이고, 뜨네요. 네, 교사용으로 역시 똑같이 문제들 확인할 수 있고요. 초등 4학년 수학 들어가 보시면 네, 단원별로 다 되어 있죠. 네. 이 단원에서도 큰 수, 띄어세기와 큰 수의 비교, 각의 크기, 각 그리기, 예각과 동각, 각도의 합가차 이런 식으로 이 분야별로 분류되어 있고요. 공부방을 개설하실 수도 있어가지고요. 이 공부방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 공부방에 링크를 보내주면 아이들이 공부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학습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학생으로 로그인을 했다고 제가 하나 더 가입해 놨는데요. 네, 요거는 학생용으로 가입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역시 4학년 1학기 수학 그래서 제가 이 각 그리기는 문제를 풀었었던 거고요. 이렇게 예각과 둔각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확인 이렇게 클릭 이렇게 되겠죠. 요거 좋은 점은요. 이게 아이들이 교사의 학습방에 그 공부방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학습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횟수, 출석 횟수, 우수 횟수 이런 게 가능하고요. 풀었던 문제들 나오고요. 아까 제가 미리 풀어놓은 게 있는데요.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상위 학기 수학에 들어가 보시면 이 각 그리기 문제를 풀어놨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 정답률과 시간이 뜹니다. 이게 정답률은 계속 찍을 수가 있잖아요. 요 맨 마지막 일부 틀린 건데요. 하나 일부러 틀리고 2차 또 틀리고 3차 만에 45초 만에 풀었다. 네. 이게 더 심한 그냥 찍기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1초 정답, 3초 오답, 5초 정답 이렇게 뜨겠죠. 그럼 아이들이 열심히 풀었는지 혹은 찍어서 맞춘 건지 마친 건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서요. 아이들을 꼭 공부방에 공부방에 가입을 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공부방이 없다고 나오죠. 공부방 검색을 해서 여기 공부방 이름에 아까 연수 예시자료라고 되어 있으면 네, 이렇게 공부방이 검색이 되죠. 클릭하고
가입 신청을 하면 이제 또 교사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학습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떤 학습을 하라고 링크를 보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률이 높은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상호작용 콘텐츠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일명 꾸꾸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 진단 관련해서는 2013년 이후로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이 검사 도구가 있어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네, 이거는 회원가입이 필요한데요. 회원가입이라기보다는 인증. 그래서 휴대폰 인증과 공공 IPN 인증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따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검사 도구를 활용하려면 휴대폰 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잠시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네, 이 검사 도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6종, 초등 같은 경우에는 6가지의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아이들한테 검사지를 주고 풀어보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풀게 하면 아이들의 다양한 방면에서의 이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예, 검사 도구를 들어가 보시면 네, 여기 초등학교 클릭하시고요. 네, 이렇게 검사가 나오죠. 학습 유형 검사, 학습 저해 요인 진단 검사, 2, 3학년용, 4, 6학년용, 정서 행동 환경 검사, 그다음에 수학 학습 동기 검사, 4, 6학년, 학교생활 적응도 검사, 4, 6학년 이렇게 실시를 해볼 수 있고요. 이게 3월 초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즉 문제를 푼 것만으로 학생들을 모두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꾸꾸에서 여러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이 다양한 방면에서의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거를 다시 그 진단 활동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아이디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룹 생성하고 그럼 이 아이디를 아이들한테 주면 이 아이들이 네, 여기 로그아웃 하고요. 본인 인증해서 학생용 인증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예, 검사 도구 들어가서 초등학교 학생으로 둘러보기 학생용 검사 실시. 네. 여기 아이고. 네. 여기 학생 인증 있죠? 학생 인증에서 아까 복사한 걸 누르면 인증이 바로 됩니다. 학생들은 따로 그 문자 인증을 할 필요가 없고요. 교사가 나눠준 배부한 아이디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상 내려가지고 예, 혹시 메모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영상을 뒤로 돌려보신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라도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혹시 연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모두 쪽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에 오늘 연수한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느렸는데요. 긴 시간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2학기에 또 4학년 2학기 내용으로 연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